글렌은 징그럽고 불쾌한 소녀로 이야기를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신과 대적하는 강력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신은 영웅에게 왜 그렇게 힘겹게 싸우는지 묻습니다. 영웅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싸운다고 대답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계속 싸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고 영웅은 신을 처치하기 위해 성스러운 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글렌은 성장하면서 이 이야기 속 영웅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정의의 영웅이 되고 싶어 했다. 15살이 되었을 때 그는 왕국의 군대에 합류하여 사용할 수 없는 고유의 마법으로 가장 강력한 영웅이 되었다. 어느 날 헤르미아나 공주가 몇 명의 악당 영웅에게 잡혀갔다. 왕은 걱정하며 글렌에게 공주를 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글렌은 공주를 찾는 데 성공하고 현재의 악당들로부터 공주를 구했다. 공주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글렌은 주변에 적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하며 공주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고 항상 공주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곳에서 공주는 정말로 그를 좋아하는 친구 사라를 만났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 글렌은 마법을 싫어하기 시작했어. 그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 하지만 그가 하는 유일한 일은 다른 사람의 피로 그의 손을 더럽히는 것이었어. 감정적으로 힘들었지만 글렌은 사라가 그의 곁에 있어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 어느 날 그들이 미션에 나섰을 때 공주가 목숨을 잃었어. 그 순간부터 글렌은 공주를 지킬 수 없었어. 글렌은 마법을 그만두고 도망쳐서 그의 양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어. 셀리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 중 한 명. 그녀는 1년 동안 자신을 숨기고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 셀리카가 후원자를 찾을 때까지 그녀는 마법 아카데미에서 대체 교사가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거절했다. 그러나 셀리카는 고집을 부리며 마법으로 설득하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 집에 구멍을 만들기도 했다. 글렌은 놀라며 결국 동의했다. 몇 일 후 우리는 페이트에서 만났습니다. 알자노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루미아라는 소녀가 그 마법 학교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길에서 손가락을 다친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착한 소녀여서 도움을 주러 갔습니다. 치유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는 그의 손가락을 잘 치료했습니다. 그는 매우 감동하여 감사하다고 말하며 그녀가 얼마나 멋진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 밖에서 마법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어요. 야, 너는 비밀을 지켜야 해. 남자는 즐거운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느 날 루미아는 학교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같은 아카데미의 친구인 시스틴이 그녀와 합류했어요. 그들은 돌아가신 교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선생님이 누구일지 약간 걱정했어요. 그들이 걷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달려오며 그들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넘어질까봐 매우 두려워했어요. 시스틴은 그가 자신이라고 빠르게 생각하고 마법의 방패로 그를 멈췄다. 하지만 그는 그를 공중으로 날려버렸다. 그리고 그는 분수대에 떨어졌다. 아이들은 그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리고 그들의 승리를 위해 그는 물에서 나와 그들이 괜찮은지 물었다. 이제 한 학원 건물의 층 위에서 또 다른 남자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지나쳐갔다. 그는 그 일에 행복하지 않았다. 시스틴과 루미아에게 돌아가서 그들은 그들 쪽으로 걸어오는 남자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그들이 괜찮은지 물어본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소 이상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그는 마치 이게 그들의 잘못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그에게 다가가서 그와 계약을 맺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는 루미아의 사이즈와 모든 것을 체크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래서 시스틴은 자신의 마법 방패를 다시 사용하여 그를 다시 공중으로 날려보낸다. 이 남자는 너무 이상해. 한편 학교 전체는 대체 그 대체교사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어. 수업은 기다리고 있어. 그들은 점점 더 조심성이 없어져서 수업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 그들은 불평하며 학생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그건 매우 비전문적이야. 하지만 결국 그 교사가 나타났고 이런 일이 생겼어. 그 남자는 시스틴과 루미아가 전에 사용했던 사람이야. 그는 그들을 모르는 척하며 글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가르치는 데 매우 관심이 없어 보였고 자신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시스틴은 그것이 다소 지루하다고 생각했다. 교실에서 새로운 교사인 글렌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고 바닥에 적었다. 그는 너무 피곤했다. 그는 심지어 머리를 책상에 두고 잠이 들었다. 학생들은 매우 놀랐고 특히 시스틴은 그 상황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한편 글렌의 늦은 태도에 걱정하는 다른 교사는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글렌이 그들이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글렌이 그들에게 자기 주도 학습을 하라고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러자 그 선생님은 포기했다. 글렌은 교육 면허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은 세리카라는 강력한 교수에게 믿음을 가졌고 그녀가 글렌을 추천했다. 걱정하는 할리는 세리카가 들어오는 만큼 언급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많이 듣고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까지 부담을 느끼지 않았지만 글렌에 대해 나쁜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할리를 위협하여 자신이 한 말을 철회하게 했다. 그는 달려가며 속삭이고 사과했다. 교실로 돌아온 글렌은 마치 선생님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 그의 필체는 너무 부드러워서 시스티는 그가 쓴 글을 읽을 수 없었고 루미아는 문제 없었다. 한 학생이 번역에 대해 질문했지만 글렌은 책에서 찾지 못하고 스스로 생각하라고 했다. 이 때문에 시스티는 정말 화가 났고 글렌을 나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는 자신을 변명하며 무언가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때 종이 울렸고 그는 숙제나 아무것도 주지 않고 떠났다. 아이들은 옷을 갈아입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탈의실로 갔다. 시스티는 글렌이 사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속삭였고 루미아는 친구에 대해 걱정했다. 시스티는 치유가 필요해서 루미아를 공격했는데 그로 인해 그녀의 분노가 조금 누그러졌다. 글렌은 초조해하며 아이들이 아직 옷을 갈아입고 있는 동안 탈의실로 달려갔다. 아이들은 그에게 나오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거부하고 클리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그는 그들을 바라본 것에 대해 비난받고 싶지 않았고 그 때문에 아이들이 그를 때리고 치유를 해주었다. 그 후 시스티는 카페의 창가에 앉아 글렌의 수업이 그가 다쳤다는 이유로 중단된 이유를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늘의 성 멜가리우스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할 시간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때 글렌이 점심을 담은 그릇을 들고 나타났고 시스티는 갑자기 화가 났다. 루미아는 글렌과 음식에 대해 대화를 시작하려 하지만 긴장감이 공기 중에 너무 짙다. 글렌은 그 음식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라고 말하며 특히 자신이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인다. 그는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하고 시스티는 언젠가 그것을 시도해 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글렌은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음식을 조금 나누어 준다. 그녀는 그것을 매우 좋아하고 글렌은 모든 것이 괜찮냐고 묻는다. 처음에 시스티는 얼버무리며 그것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그녀는 수업 중에 자고 싶지 않아서 가볍게 먹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가르치기 때문에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도 상관없다고 덧붙인다. 이 말은 주변 학생들의 주목을 끌고 글렌은 시스틴이 할 말이 있는지 묻는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그는 재빨리 입에 음식을 조금 넣었다. 그가 음식을 먹은 후 그는 허리에서 음식을 몇 개 꺼냈고 이는 시스틴을 매우 화나게 했다. 그녀는 그런 성격으로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심하며 그는 그게 일시적이라고만 말했다. 다음 날 수업에서 글렌은 자습할 때 똑같은 행동을 했다. 그는 단지 가르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매우 나약하고 시도할 의욕이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들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이전보다 더 덜 흥미로워 보였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수업에 와서 책상에 누워 자는 것뿐이었다. 이것은 정말로 학생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사실상 시스틴을 매우 좌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시스틴은 충분했다. 그녀는 너무 실망해서 글렌의 행동에 대해 불평했다. 그녀는 자신이 긴 길을 걸어왔고 만약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면 글렌을 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렌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시스틴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불평하러 가라고 말했다. 그는 해고당하고 싶었다. 그녀는 처음에 학교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지만 셀리카 때문에 그만둘 수 없었다. 그녀는 해고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고 원하는 대로 직장에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학생들을 매우 궁금하게 만들었고 시스틴은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때 글렌에게 역사 결투를 도전했다. 교육은 그녀에게 매우 중요했는데 그것은 몰가리우스의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글렌에게 만약 그녀가 이기면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역사에 대해 전혀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글렌은 동의했지만 만약 그녀가 이기면 자신의 요청을 수용할 것인지 물었다. 그녀는 좀 무섭게 들린다. 그들은 밖에서 결투를 벌였고 모든 학생들이 지켜보았다. 글렌은 그들이 충격적인 역사, 즉 모든 것이 전기에 관한 것만 사용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누가 이길지 생각하고 있었다. 시스틴은 용기를 내기 위해 스스로에게 작은 격려의 말을 하고 첫 발을 쏘았다. 그녀는 글렌을 정확히 쏘아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들은 글렌이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렌은 그녀에게 기회를 주는 척했다. 그는 반격하려 했지만 시스틴은 계속해서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그가 시험을 볼 수 없는지 물었고 그는 할 수 있는 척했지만 사실 그녀가 이기길 바랐다. 학생들은 그가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3번이나 속였을 때 그들과 거의 연결된 척했다. 그리고 그는 겨우 하나의 점수를 받았다. 그는 심지어 더 나은 선생님이 되기로 동의한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도망치기 전에 그것을 즐겼다. 다음 날 글렌은 여전히 수업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 그는 시스틴과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 학생 중 하나인 린이 자기 연구가 효과가 없어서 마법에 대해 질문했지만 그는 더 잘 이해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시스틴은 린에게 글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마법의 위대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글렌은 인간에게 마법이 주는 이점에 대해 시스틴에게 질문하게 되었다. 그는 의료나 과학과 같은 분야가 마법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시스틴은 마법을 보호하려고 애쓰며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진실한지 이야기한다. 하지만 글렌은 그녀를 멈추고 마법은 죽이는 데만 좋다고 말한다. 누군가의 생명을 끝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설명한다. 이로 인해 시스틴은 매우 화가 나고 그녀는 그를 때린 후 눈물을 흘리며 교실을 나간다.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며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그 후 글렌은 아카데미의 옥상으로 가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한다. 그와 시스틴은 마법에 대한 생각이 다르며 그는 자신의 믿음을 저하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녀를 망신시킨 것에 대해 후회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연구소에서 혼자 마법을 연습하려는 루미아를 보았고 그래서 그곳으로 갔다. 그는 감독 없이 연구소를 사용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녀가 만든 마법 환경에서 계속 작업하도록 허락했다. 루미아는 성공하는 방법을 몰랐고 글렌은 그녀에게 많은 수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몇 개를 가져와 환경에 넣어주어 루미아가 자신의 환경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왔다. 이것은 그녀를 매우 흥분시켰다. 그들의 실험 후 글렌과 루미아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교사가 되기 전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그는 1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살았다고 말했다. 루미아는 그가 그전에는 무엇을 했는지 물었지만 글렌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루미아에게 왜 마법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그녀는 돕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몇 년 전 범죄자에게 잡혔고 강력한 범죄자에게 구출되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마법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했다. 그녀는 또한 그녀가 시스틴과 가족과 함께 살았으며 그들이 그녀에게 잘해주었다고 말했다. 그들이 밤에 떠나기 전에 루미아는 글렌에게 시스틴에게 사과해달라고 부탁했다. 마법은 그녀에게 많은 의미가 있으며 아버지와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 글렌은 시스틴에게 사과하며 그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지만 마법과 그 사용에 대한 행동은 바꾸지 않았다. 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 특히 글렌의 그 말에 놀란 시스틴은 충격을 받았다. 그 후 글렌은 그들이 마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그가 시스틴과의 결투 이후로 자신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글렌은 쇼크볼트를 예로 들어 그 주문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주문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마법은 마음을 배우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그것이 마법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한 단어로만 쇼크볼트를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모두를 감동시켰다. 그는 그들이 가진 책은 마법을 암기하기 위한 것일 뿐 암기하기 전에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학생들이 그를 교사이자 마법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많이 바꿉니다. 며칠 후 글렌은 아카데미에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다른 과정의 학생들이 이제 그가 훌륭한 교사라는 소문을 듣고 그의 수업에 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 그는 아카데미의 꼭대기로 올라가며 수업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셀리카가 나타나 그가 교사로서 발전한 것에 대해 축하해줍니다. 글렌은 그녀의 걱정에 공감한다고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나 셀리카는 그에게 아카데미의 모든 직원과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글렌의 수업만이 사용될 것이며 추가 수업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글렌이 도착해 마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음을 느낀다. 글렌은 낯선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라고 요청했고 캐롤이라는 남자가 나타나 글렌을 해치려 한다. 한편 다른 장면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그들의 선생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가 또 지각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다가 레이라는 남자가 이끄는 2명의 범죄자가 나타난다. 그들은 루미아를 찾고 그녀를 데려가기로 결심하며 다른 학생들을 경비로 이용하려 한다. 루미아는 사실 모두가 몇 년 전 죽었다고 생각했던 엘자노의 공주였다. 글렌에게 돌아가면 한 범죄자가 시스틴과 함께 남아 그녀를 해치려고 계획한다. 그는 그녀에게 나쁜 짓을 시작하고 그녀가 센 척한다고 비웃는다. 하지만 그때 글렌이 갑자기 나타났다. 범죄자는 마법을 사용해 글렌을 해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글렌은 특정 지역의 모든 마법을 감추는 남자의 세계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것이 그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도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후 글렌은 군사기술로 범죄자를 이기고 쉽게 승리했다. 글렌은 아카데미에 도착하기 전에 캐롤을 기쁘게 이겼다. 글렌이 범죄자를 이긴 후 그는 시스틴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를 멈추게 하며 그가 범죄자를 이기기 위해 쓴 나쁜 손을 가진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손이 형편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때 시스틴이 그를 멈추고 그의 신발이 떨어졌다고 지적해 주었고 그로 인해 그는 실망감을 느꼈다. 시스틴은 이후에 발생한 모든 일을 설명하며 범죄자가 루미아를 잡아갔고 글렌에게 범죄자의 손에 지혜의 조직 문신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글렌은 셀리카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는 지혜의 조직이 나쁜 범죄자들로 가득 차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글렌은 그녀에게 돌아와서 노력해달라고 했지만 셀리카는 그녀에게 권한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카데미는 폐쇄되었고 글렌은 혼자였다. 시스틴은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루미아를 찾기 위해 달려가려고 했지만 글렌이 그녀를 멈추고 특히 주위에 위험한 범죄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녀가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스틴은 글렌이 말한 마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임을 깨닫고 울기 시작했다. 나쁜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해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글렌은 그를 돕겠다고 약속하며 다른 범죄자를 찾아 루미아를 구하겠다고 했다. 그들이 상대했던 범죄자는 무서운 웃음을 지으며 글렌이 자신들처럼 마법을 악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스틴은 글렌을 보호하며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갑자기 레이가 소환한 해골 골렘들이 나타나 그들 옆에 있는 범죄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골렘이 시스틴과 글렌을 공격하려 할 때 글렌은 마법을 사용하지 않아서 하나를 쏘기 위해 힘겹게 싸웠다. 시스틴은 그가 자신을 골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 마법의 억제를 없애주었다. 그들은 빠르게 도망쳤지만 골렘들이 그들을 바짝 쫓아왔다. 그들이 더 나아가기 전에 글렌은 시스틴에게 골렘에 대한 마법을 준비하라고 요청했다. 시스틴은 블리자드 마법을 사용하여 골렘을 멈추는 데 성공했다. 글렌은 멸망의 광선이라는 강력한 마법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발사하여 모든 골렘과 아카데미의 일부를 파괴했다. 하지만 그런 강력한 마법을 사용한 결과 글렌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레이가 등장하고 글렌은 시스틴에게 레이의 무기에 걸린 마법을 지울 수 있는지 물어보지만 그녀는 힘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글렌은 그녀를 몇 개의 숲으로 밀어내어 혼자 싸우게 했다. 레이와의 전투가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싸움을 빠르게 끝낼 능력을 보여주었다. 글렌은 레이의 검을 멈추기 위해 마법을 사용하려 했지만 이미 활성화되어 있어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다른 마법을 시도하고 레이는 그에 맞서 싸우려 한다. 하지만 글렌은 레이를 속이고 직접 공격을 감행한다. 그때 시스틴이 나타나 레이의 주문을 막고 글렌이 그의 검으로 공격하게 하여 승리하게 된다. 레이는 글렌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그가 제국을 위해 일했던 마법 암살자임을 밝힌다. 이 말을 한 후 레이는 죽고 글렌은 출혈로 의식을 잃는다. 시스틴은 마법으로 그를 치료하려 한다. 몇 시간 후 글렌은 깨어나고 시스틴은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한 후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한다. 셀리카는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후 글렌에게 전화를 건다. 그는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글렌은 레이가 패배했지만 감염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한다. 셀리카는 감염이 사람들을 안에 가두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며 범죄자들이 여전히 학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렌은 범죄자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텔레포트원이 설치되었음을 깨닫는다. 글렌은 스스로 루미아를 잡고 텔레포트원에서 범죄자들을 막기로 결심한다. 몇 시간 후 그는 루미아가 갇혀있는 탑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그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범죄자가 글렌에게 자리를 양보한 휴이 교사임을 알게 된다. 글렌은 휴이와 싸우고 싶어 하지만 휴이는 루미아를 그들의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해 마법의 원을 만들었다고 보여준다. 만약 글렌이 루미아와 학교를 구하고 싶다면 그는 게임을 그만두고 시간이 끝나기 전에 마법의 원을 없애야 한다. 글렌은 자신의 피를 사용하여 악당의 모든 층을 파괴하며 마법의 고리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마지막 층에 도달했을 때 그는 만화를 남겼다. 루미아는 글렌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지만 마법의 고리가 그를 막으려 하여 그녀의 손가락을 다치게 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글렌을 만지는데 성공했다. 글렌은 이를 보고 루미아가 만화를 증대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고 보니 루미아는 환상이었고 이는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의 도움으로 글렌은 마법의 고리를 파괴할 충분한 힘을 얻었다. 그가 고리를 파괴할 때 학교 전체에 밝은 빛이 퍼졌다.
시스티는 이를 보고 글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다. 그 후 글렌은 휴이와 맞닥뜨리고 그를 때려서 이긴다. 그리고 나서 글렌은 셀리카를 만나는데 셀리카는 루미아의 진짜 정체가 제국의 공주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속이고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 글렌은 이 사실을 듣고 놀라지 않았지만 그녀의 정체성이나 왜 죽음을 속였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셀리카가 그에게 왜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냐고 묻자 글렌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보고 싶다고 고백한다. 아카데미가 공격을 받은 후 소식은 엘자노 왕국의 왕실 가족에게 전해지는데 루미아의 어머니는 공주이다. 공주는 루미아가 사라진 지 3년 동안 매우 걱정해왔다. 왕국의 몇몇 구성원들은 이 소식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우려했지만 그들은 공주에게 상황을 처리하라고 격려한다. 그러나 루미아가 발견되었을 때 공주는 그녀의 딸이 살아있고 안전하다는 승리와 행복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며칠 후 수업에서 루미아와 시스티는 학생들에게 시합에 참가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관심이 없어 보였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공주가 시합에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을 망신시키는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심지어 대결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루미아와 시스티는 학생들을 동기부여하고 시합의 중요성을 일생일대의 기회로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갑자기 글렌이 문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뛰어들며 학생들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회의적인 여성처럼 책임을 집니다. 글렌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경기를 이길 것이라고 믿음을 줍니다. 그는 그들의 능력과 강점을 바탕으로 카테고리와 그룹으로 나눕니다. 몇몇 학생들은 글렌의 분류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들의 능력을 칭찬하며 그들의 약점을 지적합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능력의 가치를 깨닫고 경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결국 학생들은 글렌이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는 것에 놀라워합니다. 루미아와 시스티는 글렌이 학생들을 더 잘 알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는 모습과 그들의 경기 준비를 돕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합의했던 것과는 달리 그들은 글렌의 다른 면모를 보기 시작하고 학생들을 지원하려는 그의 노력을 고마워합니다. 글렌은 그의 생각 속에서 최근 교사로서 잘하고 있다는 것에 꽤 놀랐다. 그는 학생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학생의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취한 상태였고 그때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글렌은 교장에게 다가가서 재정 상황을 돕기 위한 요청이나 어떤 종류의 진전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교장과 셀리카는 비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두 사람 모두 꽤 단호했다. 그들은 글렌이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자신에게 책임을 지고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글렌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셀리카가 자신이 처음에 아카데미에 들어간 데 일부 책임이 있다고 믿으며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간청했다. 교장 선생님은 그레그의 관심을 끌만한 보너스 기회를 언급했다. 대회에서 우승한 바니 교사는 최고의 수업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레그는 이 기회를 기쁘게 받아들였고 자신의 학생들에 대한 진정한 걱정보다 잠재적인 보상에 위해 더욱 동기부여를 받았다. 그의 반이 한 학생은 그레그가 그들을 대회에 준비시키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며 승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학생들만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레그는 이 아이디어에 비밀스럽게 끌렸지만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었다. 시스티는 그레그를 위해 나서서 그의 방향을 보호하며 협력의 중요성과 모든 학생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강조했다. 휴식 시간 동안 그레그는 밖에 서서 다가오는 대회와 다른 학생들이 자신들의 최고의 학생들만을 사용하여 어떻게 경쟁할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경쟁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누가 더 나은지를 두고 말이다. 연습실에서 싸움이 벌어졌지만 글렌은 그것을 멈추려고 했다. 그때 한 학생인 할리가 다가와서 글렌의 반이 왜 연습 공간을 분리하지 않는지 물었다. 할리는 글렌의 지나친 책임감 결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글렌과 할리는 언쟁을 벌였고 할리는 적대감을 드러내며 글렌에게 다른 곳에서 수업을 듣도록 하라고 말했다. 글렌은 학생들이 나무 근처에서 연습하도록 가르쳤고 그로 인해 제한된 공간에서 연습해야 했다. 할리는 글렌의 결정을 조롱하며 전체 반이 경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믿는 것을 비난했다. 그는 오직 가장 뛰어난 학생들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전에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일로 글렌은 화가 났고 그는 자신의 수업에서 승리하기 위해 3개월 치월급을 모두 빌리기로 결심했다. 비록 마음속에 의구심이 남아있었지만 하들리는 자신과 제자들을 믿고 대출을 받아 3개월 자금을 직접 결정하기로 했다. 글렌은 자신의 결정에 확신이 없지만
재정 상황에 따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느꼈다. 시스틴이 들어와 하들리에게 훈련 공간에서 권한이 없으며 누구나 그곳에서 연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하들리와 그의 제자들이 계속 방해하면 학교 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하들리와 그의 무리는 결국 물러났고 글렌의 반이 그들에게 맞설 수 없다는 약속을 남겼다. 시스틴은 다른 학생들을 격려하며 글렌이 그들의 편이라면 대회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주었다. 이는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대회로 향하는 날들이 흐르면서 글렌은 자신의 임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마법을 배우도록 도우며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좋은 반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대회에서 이기는 것은 그에게 많은 의미가 있으며 특히 상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루미아와 시스틴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그의 헌신을 관찰하고 있다. 그들은 그가 지금까지 가장 멋진 교수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지만 시스틴은 그에 대한 리저베이션가 있다. 대회 전날 밤, 루미아는 바닥에 서서 가족이 죽었던 날을 회상하고 있다. 그녀는 손에 가족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는 짧은 물건을 쥐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없다. 시스틴은 루미아가 쥐고 있는 것을 보지만 강요하지는 않는다. 대신 그들은 다가오는 대회와 이기기 위해 열심히 연습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집중한다. 시스틴은 루미아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루미아는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가 없는 것에 슬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루미아는 시스틴에게 자신의 진짜 부모를 알고 있으며 시스틴의 부모가 자신에게는 가족과 같다고 확신시켰다. 이로 인해 시스틴은 마음을 편하게 가지게 되었고 두 사람은 부모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결정했다. 저녁 시간에 부모는 다른 약속 때문에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사과했다. 아이들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믿게 했지만 아버지는 그들이 쉽게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 감정이 북받쳤다. 대회 날이 다가왔고 공주는 행사로 가는 길에 있었다. 멀리서 딸을 찾기를 희망하며 그녀는 루미아와 비슷한 짧은 머리로 변신하고 다른 브릿지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푸트리, 주인공은 행사를 축복하기 위해 몇 마디를 건넸고 루미아, 주인공은 자신이 다리를 가진 것과 비슷한 것을 깨달았다. 경기가 시작되자 여러 반의 학생들이 경쟁하기 시작했다.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글렌 반의 학생 중 한 명이 3등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 반의 학생들은 더욱 흥분했다. 글렌 본인도 상당히 놀랐지만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일반은 할리,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들의 서미 랭킹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할리는 결국 솔직하게 말하고 이 반이 그들의 순간을 즐기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 반의 학생들은 동기를 부여받고 글렌이 곁에 있다는 것에 자신감을 느꼈다. 그러나 글렌은 약간 불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또한 조금 배가 고프고 빈배로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셀리카는 공주 옆에 앉아 그들을 놀라게 할 두 번째 클래스를 소개했다. 공주는 셀리카에게 글렌이 정말 특별한지 물었고 셀리카는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있다고 대답했다. 경쟁이 진행되는 동안 두 번째 클래스는 계속 발전하며 그들의 경기를 이기고 즐거운 위치에 올랐다. 글렌은 자신의 반이 잘하는 것에 놀랐고 하를리에게 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 이기기를 희망했다. 이제 루미아의 차례가 정신방어 경쟁에서 다가왔다. 5학년 한 학생이 루미아를 모욕하려고 했고 그녀가 그것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루미아는 자신의 수업을 위해 할일을 하기로 생각했다. 2학년 학생 한 명은 글렌이 루미아를 희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루미아는 정신방어를 위해 선택되었다. 그러나 글렌은 루미아가 정신적으로 강하다고 말해주었고 이는 시스틴을 만족시켰다. 정신방어대회가 시작되었고 학생들은 정신방어의 마스터이기도 한 교수와 맞섰다. 교수는 자신의 정신조작 마법을 사용하여 몇몇 학생들을 빠르게 제거했다. 남은 것은 루미아와 5학년 학생뿐이었다. 그러나 루미아의 외모에 대한 저주받은 댓글은 많은 사람들을 짜증나게 했고 정신방어의 마스터도 그녀를 공격하기 위해 나섰다. 마지막 라운드, 즉 마인드 브레이크에서 루미아와 5학년 학생이 맞붙었다. 이전에 루미아를 방어했던 2학년 학생들은 그녀의 정신력에 감명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이번 라운드에서 경험한 기적은 그녀의 마음과 몸을 짜증나게 했다. 루미아는 짜증을 내며 발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5학년 학생들은 여전히 서 있었다. 글렌과 시스틴은 루미아에게 멈추라고 말했다. 그녀가 분명 고통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녀를 방어하려 했지만 그녀의 안전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그들이 더 이상 행동하기도 전에 5학년 학생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루미아는 자동으로 승자가 되었다. 2학년 학생이 대회에서 우승자로 나타났고 그 학생은 너무 기뻐했다. 그들은 승리를 축하하며
진정한 어머니 루미아도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딸은 루미아를 떠났지만 그저 딸이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셀리카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딸이 루미아와 이야기하도록 강요했다. 두 캐릭터, 렐과 알버트가 등장하여 글렌이 제국 감옥에서 나와 교사가 되기 위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중 한 명은 글렌과 대면하고 싶어 했지만 다른 한 명은 그들이 딸을 의심스러운 경비로부터 보호하는 임무가 더 중요하다고 상기시켰다. 그들은 그것이 한 사람의 임무라고 결론지었다. 휴식 시간 동안 글렌은 학생들이 저녁과 간식을 즐기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매우 배고프고 할 수 없었다. 리는 글렌에게 다가가 변환 경기에서 빠져나가고 싶다고 요청하며 자신이 나쁜 역할을 맡을까 두려워했다. 글렌은 그녀가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믿음을 주며 주문을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루미아로 변신하여 주문을 보여주었고 리는 감명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확신시키며 그녀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시스티는 글렌에게 달려가 그가 루미아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제공했다. 글렌은 참지 못하고 먹으려 했으나 루미아가 나타나 자신의 주문으로 다시 그를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렸다. 시스티는 자신의 주문으로 그를 공격했고 그는 나무에 걸려 실망했다. 루미아는 글렌에게 특별한 사람이 만든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누구인지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것은 시스틴으로 여겨졌다. 글렌은 그녀가 소개된 악당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여전히 놀라워하며 루미아에게 감사한 후 다시 경기로 돌아갔다. 퀸이 갑자기 나타나 글렌을 놀라게 했고 글렌은 예전에 경비원으로 일했던 적이 있었다. 그녀는 직업을 떠난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들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글렌은 왜 그녀가 경비원 없이 그곳에 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루미아를 유니아나라고 언급하며 다른 사람을 탓했다. 루미아는 혼란을 사과하고 경기로 돌아갔다. 퀸은 남아 글렌에게 루미아를 지켜보라고 부탁한다. 경기 중 퀸은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이고 제너럴 젤로스 사령관이 다가와 사과하며 함께 가자고 요청한다. 신비로운 인물들이 다시 나타나고 그들은 적을 정면으로 공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학급은 경기를 계속 지배하며 다른 경기를 승리로 이끈다. 그러나 글렌은 예전에 잃어버린 공주를 생각하며 마음이 끌린다. 시스틴이 다가와 루미아를 잃을까 걱정한다. 글렌은 그녀를 찾겠다고 약속하고 시스틴을 남겨두고 사라진다. 떠나기 전에 그들은 이전에 맛있었던 샌드위치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며 시스틴이 생각에 잠긴다. 글렌은 루미아가 혼자 나무 아래에 앉아 빈 덮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빈 덮개를 가진 것이 이상한지 생각했다. 글렌은 루미아에게 일어난 일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루미아는 그가 진실을 알고 있는지 자신과 여왕이 모자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지 물었다. 루미아는 자신이 빈 덮개를 남기고 자신을 떠나보낸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다. 자신 안의 일부는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어 했다. 그녀는 또한 시스틴의 부모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그들은 그녀를 자신의 자식처럼 키우며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글렌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없이 종종 부끄럽게 여긴다고 말하며 그녀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지만 그녀는 확신하지 못했다. 그녀는 여왕 아래에서 자신의 왕국을 지키던 시절과 그 옷이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의미인지 알게 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녀는 루미아가 옷으로 시작했고 여왕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했다고 보여준다. 그녀는 두려워하며 그녀를 따라달라고 요청하고 그 후 동의한다. 갑자기 황제의 경비병들이 나타나 루미아가 여왕을 죽이려 한다고 비난한다. 그들은 즉시 그녀를 붙잡으려 한다. 글렌이 들어오지만 그들은 그에게 멀리할 것을 경고한다. 그들은 그의 명령이 여왕 자신으로부터 왔다고 말한다. 루미아는 항복하지만 글렌은 시도 부족에 대해 질문한다. 그가 그것을 지키려 할 때 그들은 그의 검으로 그를 공격하고 루미아를 나무에 묶었다. 루미아는 오늘이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다. 어둠 속에서 빛이 나타나고 경비를 맡은 이들이 나타났다. 글렌이 그녀를 구하러 왔다. 루미아는 그가 경비를 맡은 것일까 걱정했지만 글렌은 그저 그들의 눈을 가리는 빛이라고 경고했다. 더 많은 경비가 나타났고 글렌은 마법을 사용해 둘을 구했다. 그들은 숨을 곳을 찾기 위해 지붕으로 달렸다. 글렌은 셀리카에게 상황을 알아보려 했지만 그녀는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며 혼자라고 했다. 그가 해결책을 조사하는 동안 두 명의 신비로운 캐릭터가 다시 나타나 그에게 칼을 들고 돌진했다. 글렌은 그들을 알아본 것 같았다. 셀리카와 이야기한 후 알리나는 루미에게 특별한 색깔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것은 루미를 위한 특별한 색깔이다. 이 특별한 색깔은 루미가 알리나에게 반항할 경우 그녀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루미를 죽이는 것이다. 글렌은 그가 루미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알버트와 렐이 글렌 앞에 나타났다. 렐은 그에게 칼로 공격하며 글렌은 자신을 방어해야 했다. 그러나 알버트가 렐을 쏘며 개입했고 글렌이 그를 죽였다. 글렌은 알버트와 렐이 왕국을 지키는 조직인 더 코트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셀리카와 글렌은 한때 그 조직의 회원이었다. 두 사람은 루미아와 셀리카에 대한 상황을 설명한다. 대화 후 글렌은 루미아가 친구들을 도와줄 것인지 묻고 루미아에게 자신을 소개할 계획을 보여주며 셀리카에게 나머지를 처리할 것을 믿는다. 그들은 도움을 주기로 동의한다. 글렌과 루미아가 루미아의 경비원들로부터 멀어지는 동안 알버트와 렐은 경기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2학년에게 그들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알린다. 첫째, 학생들은 정말 이상한 이 새로운 선생님들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버트와 렐이 글렌에게 메시지를 시작하자 학생들은 그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경기를 이기기로 결심하고 글렌이 그들이 패배했을 때 속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학년 학생들은 1학년과의 점수를 가려가며 몇 게임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리는 1학년과의 마법 변환 경기에서 도전했습니다. 모든 것은 시스틴이 적과 마법으로 대결하는 마지막 결투로 이어졌습니다. 몇 분간의 싸움 끝에 시스틴은 적을 물리치고 2학년에게 승리를 안겼습니다. 경기 후 엘버트와 렐은 알리시아에게 가서 그 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신원을 드러내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글렌과 루미아는 알버트와 렐로 바뀌어 혼란스러운 제국의 경비병을 남겨두었다. 셀리카는 경비병을 지키기 위해 보호 경계를 신속히 설정했다. 글렌은 그들의 루미아에 대한 의도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젤로스는 루미아가 왕과 그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 알리시아는 놀랍게도 루미아에게 처벌을 내리라고 명령하여 루미아와 글렌을 깜짝 놀라게 했다. 글렌은 왕이 루미아를 다른 방법으로 구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루미아는 알리시아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글렌은 구출을 통해 젤로스를 공격하며 그를 가격했다. 이후 알리시아는 글렌이 바보들의 세계의 마법으로 수호자를 활성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알리나의 코를 없앴다. 그 후 알리시아는 루미아에게 연락하여 사과하고 진심을 전해 루미아가 알리나를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한편 알버트와 렐은 알리나와 만나 그녀가 이제 신의 지혜에 속하게 되었음을 알렸다. 그들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알리나는 마법을 사용해 도망치며 갈등을 마무리했다. 그 후 글렌과 루미아는 개인적으로 대화하며 과거에 루미아를 구했던 강력한 수호자가 실제로 글렌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왕은 그가 딸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글렌과 루미아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레스토랑에 갔다. 하지만 글렌은 그들이 최근에 벌어들인 모든 돈을 써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슬퍼했다. 다음 날 아침, 글렌과 시스티는 강도 높은 손대손 전투 훈련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시스티는 마법 훈련이 더 많기를 바라며 약간 실망했다. 그러나 글렌이 루미아를 보호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그녀는 이해하고 그의 노력을 고마워했다. 그 후 루미아와 시스티는 다소 피곤해 보이는 글렌을 만났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들은 갑자기 렐이 글렌에게 그의 무거운 검으로 공격하는 것을 발견했다. 렐은 자신이 루미아의 새로운 바디가드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글렌의 수업에 새 학생으로 전학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루미아를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글렌을 보호하고 싶어한다. 글렌은 자신의 임무가 루미아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거부에 대한 벌을 내린다. 글렌은 이후에 리를 새로운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그는 사교에 어려움을 겪으며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는데 힘들어하지만 글렌이 도와준다. 예상치 못한 변화로 릴은 글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여 아이들은 신이 나고 다른 아이들은 실망한다. 마법 연습에서 시스티는 모든 것을 쏟아낸다. 릴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쇼크볼트를 제대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녀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어서 다른 주문을 사용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중량검을 만들어내는 연금술 주문을 시연하며 다른 학생들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만들며 정확하게 목표에 던졌다. 렐이 새로운 학생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녀는 시스틴과 루미아와 함께 저녁을 즐기며 숨었다. 이제 군대가 아니라 학교에 있으니 천천히 저녁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그녀는 시스틴과 루미아와 강한 관계를 형성하여 글렌을 기쁘게 만들었다. 잠시 후 글렌은 셀리카를 만나서 렐이 학생들과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셀리카는 교사들도 학생들의 사회적 기술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며
글렌은 동의하고 다음 현장 학습을 학생들에게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계획하기로 했다. 며칠 후 이 학급은 시네리아 섬으로의 현장 학습 준비를 마쳤고 그곳에서 연금술 실험실을 방문할 예정이다. 섬에서 글렌은 알버트라는 이상한 고객을 만났다. 알버트는 자신이 루미아의 진정한 보호자라고 말하며 글렌에게 렐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글렌은 과거는 과거에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하며 큰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알버트는 그에게 조심하라고 조언했다. 그 후 반 친구들은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배구를 하고 함께 휴가를 즐겼다. 글렌은 학생들과 함께 배구 경기에 참여했고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 시간에 렐은 여자들과 함께 글렌과 그들의 아이들을 지켜보며 여자 호텔방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녀는 글렌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에 놀랐다. 왜냐하면 그는 예전 아카데미에서 매우 기뻐했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렐을 카드놀이에 초대했고 그녀는 들어갔다. 시스틴과 루미아는 그녀가 잘 어울리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 후 밤이 되자 렐은 글렌에게 다가가 그가 왜 법정을 떠났는지 물었다. 그는 이유를 알고 있지만 왜 떠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를 위해서만 살고 있었다. 이것은 글렌을 화나게 했고 그들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만약 그의 동생이 살아있었다면 자신을 위해 살아주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는 격화되었고 렐은 글렌이 그들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스틴과 루미아에 대한 질투를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렐은 울면서 해변을 떠났고 글렌은 죄책감을 느끼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반은 실험실로 소풍을 갔다. 가는 길에 시스틴은 갑자기 글렌의 이름을 언급했고 이는 렐을 방해하여 그가 떠나게 만들었다. 시스틴과 루미아는 도우려 했지만 렐은 그들에게 만지지 말라고 하고 그들을 미워한다고 말했다. 글렌이 도착해 아이들에게 닐이 자신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두 사람에게 사과합니다. 실험실에서 버크스 원장이 반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투어를 제공합니다. 그는 실험실이 생명과 관련된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식물과 동물을 결합하여 키메라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스틴과 루미아는 사람을 되살리기 위한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버크스는 생명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죽은 사람을 그들의 유전자 코드, 천체 코드, 그리고 에테르 재단을 사용하여 되살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글렌은 이 프로젝트가 많은 생명을 희생해야 했기 때문에 포기되었다고 말합니다. 시스틴은 또 무엇이 필요한지 물으며 버크스는 몇몇만이 인정하는 원초적인 마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그 후 학생들은 호텔로 돌아갑니다. 루미아는 렐에 대한 생각과 그와 대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시스틴은 루미아에게 저녁을 먹자고 전화하고 루미아가 렐에게 다가가자 렐은 실망의 해변으로 가며 울고 있다. 글렌은 그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렐은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도망친다. 해변에서 렐은 울면서 시스틴과 루미아가 글렌을 빼앗았다고 비난한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글렌은 렐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설명한다. 아이들은 그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글렌은 혼자서 렐을 찾기로 결정한다. 렐을 찾는 도중 해변에 레이너라는 이름의 사람이 나타나 렐의 형제라고 소개한다. 렐은 자신의 동생이 몇 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알버트는 렐을 돌보며 레이너와의 만남에 개입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알리나가 나타나 알버트를 저지하고 그들 사이에 강력한 전투가 벌어진다. 호텔로 돌아와 시스틴과 루미아는 글렌이 렐과 함께 돌아오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린다. 그들은 렐이 정말로 친구를 원한다고 믿으며 글렌이 그를 데려오기를 바란다. 시스틴은 글렌과 렐이 돌아올 때 음식을 사러 간다. 해변에서 레이너는 렐을 조종해 글렌을 죽이고 루미아를 잡으려고 한다. 그는 조직에 붙잡혔고 그가 동의하면 그녀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글렌이 나타나 레이너를 신이 지혜의 일원으로 수용하며 렐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물리치기로 결정한다. 글렌은 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는 자신의 검으로 그를 멈추고 그를 심각하게 다치게 한 후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알버트는 글렌의 병을 보지만 너무 관심이 쏠려 알리나가 도망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는 이후 렐이 아이들이 있는 호텔로 향하는 것을 봅니다. 몇 분 후 시스틴은 자신의 방에서 렐을 발견하고 피로 덮여 있습니다. 루미아는 의식이 없고 시스틴은 렐을 막으려 하지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녀는 렐이 루미아를 데리고 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렐이 루미아에게 해를 입힐까 두려워 싸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그녀가 단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버트는 죽은 글렌과 함께 나타나 시스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녀는 처음에 두려워했지만 결국 용기를 모았다. 그녀는 글렌에게 CPR를 시행했고 알버트는 변화를 보내고 있었다. 시스틴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알버트는 그녀에게 잠시 자신을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한편 루미아는 종교적 지혜 조직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고 그곳에서 레이너와 렐을 만났다. 그녀가 글렌에 대해 물었을 때 그들은 진실을 보여주었고 렐은 사과하며 자신의 동생에 대한 헌신을 밝혔다. 글렌은 깨어난 후 알버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배웠다. 그는 시스틴이 그를 구하는 데 보여준 힘에 놀랐고 비록 처음에 실수가 있었지만 알버트는 시스틴을 포함시켜 공주를 구하자고 제안했지만 글렌은 그녀를 단지 아이로 생각하며 거부했다. 알버트는 버크가 레이너와 알리나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렐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지만 글렌은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싶어하고 그는 그가 혼란스러워하며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렐이 글렌의 여동생에 대해 듣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글렌은 그를 구하려고 하며 그것이 싸움이 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알버트는 그들을 법정에서 떠나게 한 대가로 글렌에게 오래된 리볼버를 주고 그들은 루미아를 구하기로 결정한다. 한편 루미아는 통제되고 있으며 버크는 그의 원래 마법을 이용해 리바이브 라이프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이는 그의 병을 초래한다. 레이너는 슬퍼 보이는 렐을 구하려고 한다. 알리나는 글렌과 알버트가 그들을 쫓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버크는 그를 저지하기 위해 키메라를 보낸다. 하지만 글렌과 알버트는 쉽게 이긴다. 호텔로 돌아온 시스틴은 렐이 루미아와 함께 도망친 것에 대해 자신을 탓하며 글렌에게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버크스의 방어가 이동하는 동안 그는 글렌과 알버트를 직접 맞서게 되며 거대한 키메라가 된다. 알버트는 글렌이 혼자서 버크스를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렌은 루미아에게 도달하지만 렐은 자신의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다. 글렌은 렐과 대화하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공격한다. 글렌은 그의 공격을 막고 루미아는 렐에게 그들이 해변에서 즐겁게 지키던 순간들을 상기시킨다. 이것은 렐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고 글렌은 그녀가 동생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질문할 기회를 잡는다. 렐은 동생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자신을 의심하고 글렌은 그녀의 동생에게 중력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 이 기회를 이용한다. 렐은 자신의 진정한 출생을 기억하기 시작하며 그는 전생의 성공적인 첫 번째 실험임을 드러낸다. 그녀는 엘루시아라는 여성 클론으로 그녀의 언니 시아는 글렌의 도움으로 프로젝트를 중단하려다 레이너에게 살해당했다. 글렌은 시안과 엘루시아를 구하기에는 늦었지만 렐은 구해냈고 그녀를 엘루시아처럼 대했다. 글렌은 레이너를 상대하며 루미아를 가두고 있던 기계를 파괴했다. 그는 레이너를 마법으로 제거하려 했지만 레일이 만든 감정 없는 세계의 복제인간에 의해 레이너는 구출당했다. 이 복제인간들은 레이너의 명령에 따라 글렌과 렐을 공격했지만 글렌은 그들을 보호하고 렐이 다시 감정을 느끼도록 하려 했다. 그는 그들에게 새로운 친구와 살 이유가 있다고 말하며 렐이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했다. 렐은 하나씩 복제인간들을 처치하기 시작했다. 한편 엘버트는 자신의 불마법을 사용해 버크스를 빠르게 무찔렀다. 글렌은 범죄자의 세계를 이용해 레이너의 마법을 저지하고 한 방에 그를 무찔렀습니다. 전투 후 모두 안전하게 이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스틴은 렐의 행동을 용서하고 그를 친구로 맞이했습니다. 모두 해변에서 시간을 즐기고 글렌과 알버트는 그들을 지켜보며 학생들의 행복이 글렌이 열심히 싸우는 이유임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더운 날에 공을 가지고 놀고 공이 글렌과 알버트가 서 있는 곳으로 굴러갔습니다. 글렌은 공을 잡아 시스틴에게 다시 넘겼습니다. 그의 학생 중 한 명인 알버트는 평소처럼 시스틴이 누군가를 닮았다고 언급했지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알리나는 지혜의 대마법사에게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적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 모두 도시로 돌아왔고 렐은 루미아와 함께 시스틴의 집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틴의 어머니는 그를 잘 맞아주었고 렐은 새로운 집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서 있을 때 렐은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시스틴과 루미아는 그가 용서받았다고 믿어도 좋다고 말하며 그가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시스틴은 몰가리아 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의 역사에 대해 알려준 셀리카에게 갔습니다. 글렌도 나타나 시스틴에게 이전 여행 중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틴은 무릎을 꿇고 글렌에게 CPR을 하면서 준 키스를 기억한다. 이로 인해 렐은 화가 나서 글렌이 시스틴에게 잘못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학교에서 글렌을 쫓아가며 검을 들고 새로운 동생을 보호할 준비를 한다. 가는 길에 글렌은 차를 마주치지만 레오제라는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건넨 주문 덕분에 구출된다. 레오제는 자신이 새로운 아카데미 교사라고 소개하며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시스틴과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글렌의 교수법을 칭찬하고 자신의 수업을 보러 오라고 초대한다. 글렌은 레오제의 수업에 참석하고 레오제가 좋은 교사임을 인정한다. 레오제의 방법은 학생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 루미아는 글렌의 실수를 느꼈지만 다른 학생들은 감명을 받았다. 수업 후 레오제는 시스틴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로 했다. 루미아는 글렌에게 그들의 대화를 대신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했다. 레오제는 시스틴에게 결혼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멜가리아 성을 탐험하는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다. 레오제는 그녀에게 그 꿈을 포기하라고 하며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글렌은 숨어있다가 나와서 시스틴에게 자신의 마음을 따르라고 말했다. 레오제는 글렌이 방해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에게 자신의 일에서 멀리하라고 했다. 그에 반해 시스틴은 속이기로 결심하고 레오제에게 글렌의 여자친구라고 말했다. 글렌과 레오제가 놀란 가운데 글렌은 함께 놀기로 결심했다. 레오제를 슬프게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속임수를 쓰면서 그는 레오제를 바보로 여겼다. 결국 글렌은 결혼을 걸고 레오제에게 도전했고 레오제는 즉시 그 도전을 수락했다. 특정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수업으로 돌아갔다. 글렌은 자신의 모든 학생들을 모아 레오제가 자신의 반과 대규모 그룹 경기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 경기를 꼭 이기고 싶었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이기면 시스틴과 결혼할 수 있고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다. 학생들은 이 소식에 놀랐고 그들 중 일부는 선생님이 결혼할 것이라는 생각에 웃음을 터뜨렸다. 글렌은 그들의 반응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기는 데만 집중했다. 그 후 글렌은 바에서 알버트와 만나 자신의 계획을 그에게 공유했다. 알버트는 믿지 않았다. 그는 글렌이 정말로 시스틴을 사랑하지 않으며 이것이 미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글렌은 이 일에 진지했다. 그들의 대화 중에 알버트는 심각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글렌에게 도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험한 약물인 엔젤스 더스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약물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인형으로 만들 수 있다. 글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는 이 약물이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알버트는 글렌에게 이 약물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멀리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글렌은 조심스럽게 알아보려 했습니다. 알버트는 그러고 나서 사라라는 여성의 이름을 언급하며 글렌이 그녀와 시스틴의 차이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글렌은 예전에 법원에서 동료였던 사라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정의위 옷을 입겠다는 꿈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글렌의 마음은 사라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그녀와 시스틴 사이의 연관성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엔젤의 더스트와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2반과 4반이 결투날이 왔고 글렌과 레오스가 안내를 맡았다. 안내자인 할리가 모든 사람에게 결투 규칙을 설명했다. 그는 상대방의 안내자를 잡거나 물리친 팀이 승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전투가 3시간만 지속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레오스는 결투가 시작되기 전에 시스틴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졌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속 가치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건 다소 로맨틱하게 들렸고 시스틴은 살짝 속았다. 한편 글렌은 자신의 반에 아주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결혼을 위해 이기셔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그의 분명하고 약간 이기적인 목표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투가 거의 시작될 때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두 팀은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 반과 4반의 학생들은 그들의 눈에 긴장을 담고 마주쳤다. 시스틴은 글렌에 대한 긴장감과 레오스에 대한 긴장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고 레오스는 그녀에게 정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결투가 시작되는 동안 두 반의 학생들은 마법력을 해제했다. 마법이 하늘로 날아올라 빛과 색깔의 장관을 만들어냈다. 글렌과 레오스가 마주했다. 둘 다 그들의 독특한 마법을 사용해 우위를 차지하려고 했다. 시스틴은 전투를 보며 숨을 죽였다. 그녀는 이 결투가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존중과 긴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글렌은 시스틴과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더 이상 일하지 않으려 했으며 레오스는 시스틴에게 자신이 그녀를 위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3시간은 학생들이 모든 힘을 다해 싸우는 동안 흐릿하게 지나갔다. 이것은 강력한 전투였으며 두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글렌과 레오스는 계속 싸웠고 그들의 마법은 엄청난 힘을 나타냈다. 결국 그것은 글렌의 지혜로운 전술과 용기가 그의 팀이 적의 거점을 점령하고 2하급 승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글렌은 학생들의 노력과 공연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편 레오스는 경기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생들을 잃었다고 간주하기 시작했고
이는 그가 시스틴과 결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글렌은 이를 참을 수 없어 개입합니다. 레오스는 글렌에게 다시 싸울 것을 도전하며 물러납니다. 글렌은 걱정 없이 수락합니다. 그는 레오스가 시스틴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를 학습에서 멈추게 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글렌은 시스틴의 재산을 결혼시키려는 생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싸우고 있을 때 시스틴은 솔직해졌다. 그녀는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싶어 했다. 특별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는 글렌에게 자신과 레오스가 그녀를 물건처럼 대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 모습을 보고 루미아도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시스틴과 이야기하며 글렌이 그녀를 돈 때문에 결혼시키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시스틴은 생각하게 되었고 그녀는 글렌과 이야기하려고 했다. 루미아도 글렌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레오스를 만났을 때 이상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그가 버크스를 만났을 때 느꼈던 이상한 감정을 상기시켰다. 레오스에 대해 좋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고 그는 그것을 알고 싶어 했다. 비밀회의에서 레오스는 제디스라는 남자를 만났다. 그들은 레오스가 시스틴과 결혼하고 글렌을 없애려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레오스는 그의 가족이 더 많은 권력을 얻고 다음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지키기를 원했다. 제디스는 이 계획이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아카데미에서 글렌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사라의 이름을 또렷하게 말했다. 시스틴은 글렌에게 사라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녀는 또한 그가 왜 레오스와 싸우겠다고 도전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처음에 글렌은 진실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이후 그는 시스틴에게 솔직해지기로 결정했다. 글렌은 시스틴에게 그녀가 사라를 닮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 정의위 전사가 되고 싶어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마법의 세계가 얼마나 강한지 보았을 때 그 꿈을 포기했다. 그것은 그에게 마법을 후회하게 만들었다. 사라는 그가 계속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는 그를 지지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글렌이 그를 보호할 수 없는 임무에서 죽었다. 그 후 글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정의위 옷을 입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른 누군가가 꿈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레오스에게 도전했다. 그것은 그가 희망을 잃었던 때를 떠올리게 했다. 시스틴은 글렌의 동기가 돈뿐만 아니라는 사실에 흥분하며 그는 불을 위해 결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 시스틴은 글렌에게 선을 이루는 것은 어렵고 가끔 그는 계속 나아가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글렌이 그를 믿기 때문에 그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그는 글렌이 곁에 있다면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이해했다. 글렌과 시스틴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은 갑자기 레오스에게 멈춰섰다. 그는 글렌의 과거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데 감사했다. 이것은 글렌을 정말로 화나게 했고 그는 레오스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레오스는 글렌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글렌이 법정에서 바보로 알려졌다고 말하며 상황을 롤러코스터처럼 만들었다. 이 이름을 듣자 글렌은 화가 나서 레오스를 공격하려 했다. 글렌의 놀라움에 따르면 레오스는 군사 역사에 재능이 있으며 글렌의 공격을 막아주길 바란다. 마치 글렌이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놀라움의 시작일 뿐이다. 레오스는 툴파스라는 이상한 존재를 보내고 이 생물들이 글렌을 해치기 시작한다. 갑자기 레오스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글렌보다 훨씬 더 강하다. 툴파스는 글렌을 땅에 쓰러뜨리고 상처를 입힌다. 그 후 레오스는 글렌에게 떠나자고 하고 글렌은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다. 마치 끝나지 않은 것처럼. 레오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시스틴으로 변해 그녀를 위협했다. 그는 그녀에게 결혼하지 않으면 루미아와 렐의 비밀을 꿈의 세계에 모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밀은 루미아와 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시스틴은 갇힌 기분이었다. 그녀가 키운 소년, 그녀가 알고 있던 그가 더 이상 같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그녀는 이 새로운 레오스의 모습이 두려웠다. 무거운 마음과 큰 압박 속에서 시스틴은 레오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와 결혼하기로 동의했지만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 날이 되었지만 글렌은 결투에 나타나지 않아 시스틴은 자신이 비난받고 있다고 느꼈다. 그뿐만 아니라 글렌은 지난밤 이후로 아카데미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 소식은 아카데미 전역에 빠르게 퍼졌다. 2학년 학생들이 시스틴이 레오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와 결혼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시스틴이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꿈과 야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삶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궁금하고 혼란스러운 시스틴의 친구들이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의 꿈을 쉽게 포기했다고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왜 그녀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물었다. 시스틴은 친구들을 슬픈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때때로 꿈과 현실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멜가리아 성을 탐험하는 그녀의 꿈은 항상 먼 목표였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상황의 현실에 직면해야 했다. 미래의 남편 레오스가 그들에게 다가왔고 시스티는 주저하지 않고 그와 함께 떠났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레오스와 함께 걷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슬픔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그들은 그가 선택한 길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슬픈 얼굴을 한 넬은 함께한 시간 동안 시스틴과 성장해왔다. 그는 시스틴이 자신의 결정에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친구를 보호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시스틴을 쫓아가 레오스와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루미아가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아 그를 멈추게 했다. 그녀는 글렌이 계획이 있음을 설명하며 그의 결정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루미아는 글렌이 항상 그들을 보호하고 힘든 상황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시스틴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글렌의 지혜를 신뢰하고 행동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친구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을 지켜보는 것이 지루했다. 그들은 또한 글렌의 계획을 신뢰하고 움직일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그들의 스승이 이전에 그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시스틴을 그들에게 되돌려줄 계획이 있다고 믿었다. 날들이 흘렀고 아카데미는 시스틴이 없는 것이 달라진 듯했다. 그녀의 상실은 모든 이의 마음에 무겁게 다가왔지만 그들은 글렌이 항상 그랬듯이 그들을 찾아올 것이라고 희망했다. 며칠 후 시스틴의 결혼식이 레오스의 결혼식으로 향하고 있다. 그녀는 결혼복을 입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레오스가 자신에게 했던 위협과 두려움이 떠오른다.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결혼식을 치르기로 결심하고 레오스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결혼식이 키스로 절정에 달할 때 갑작스러운 방해가 발생한다. 글렌이 이곳으로 돌진하며 두꺼운 블로 지역을 덮는 화염폭탄을 펼친다. 혼란을 틈타 그는 시스틴을 재빨리 붙잡아 민망한 구출을 한다.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글렌은 루미아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넬을 칭찬한다. 그들이 안전해진 후 글렌은 시스틴에게 자신이 레오스와의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없었다고 설명하며 자신이 이길 수 없다고 확신한다. 그들의 대화는 갑자기 엔젤 더스타피르의 권력 아래 감염된 개인으로서 종료된다. 시스틴은 레오스가 자신과 결혼하고자 하는 진정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감염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 그녀의 구출을 막았다. 한편 도시의 다른 부분에서는 알버트와 2명의 법정 구성원이 신전을 파괴한 더 많은 감염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글렌은 이 상황에 충격을 받으며 과거에 사라와 함께했던 인물을 떠올리면서 점점 더 불안해진다. 그들은 엔젤 더스타피르에 의해 감염된 여러 사람들과 마주쳤지만 그들을 모두 구할 수 없어 사라의 비극적인 죽음을 초래했다. 감염자의 존재와 끝난 임무에 대한 기억이 글렌의 마음에 떠오르며 그는 그들이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위협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편 글렌은 과거와 사라와의 임무, 즉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떠올린다. 그는 감염된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행동하며 그 움직임은 시스틴의 관심을 끈다. 갑자기 레오스가 돌아왔지만 뭔가 일이 생겼다. 그는 변화를 겪으며 진정한 정체성을 자디스라는 것을 드러냈다. 글렌은 이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예견했다. 자디스는 폭탄 발언을 하며 진짜 레오스는 엔젤의 혼란을 섭취한 후에 죽었다고 설명하며 상황의 중대성을 이해했다. 글렌은 시스틴에게 도망치라고 강요하며 그들이 자디스와 같은 세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그들의 안전을 위해 서로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시스틴은 위험에서 도망쳤다. 자디스는 자신의 진정한 동기를 드러냈다. 그녀는 이전에 법원 구성원이었고 지금은 아카식 기록을 찾고 있다. 이 기록들은 세계의 기본 원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있다. 자디스는 제국 내에서 위협으로 여겨지는 사람들, 특히 글렌을 피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그의 강력한 털파스를 사용하여 이 임무를 수행하고자 했다. 글렌과 자디스는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자디스는 글렌에게 상처를 주며 우위를 점했다. 모든 것이 악화되는 듯 보일 때 시스틴이 달려가 글렌을 구하고 자디스가 떠나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글렌에게 예전의 스승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며 그가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은 글렌에게 영향을 주었고 결국 그는 자디스를 무찌르기 위해 시스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비록 시스틴에게 약간 거리를 두며 함께 그들은 강력한 팀을 형성했다. 시스틴은 자신의 튜파스를 사용하여 글렌의 힘을 강화했다. 그들의 협력으로 글렌은 제이디스를 물리쳤다. 전투가 끝난 후 시스틴의 만화 저장소는 파괴되었고
글렌은 시스틴을 확인하기 위해 급히 달려갔다. 그 사이 제이디스는 마법을 사용해 도망칠 기회를 잡았다. 글렌은 전투로 매우 지친 시스틴을 천천히 선택했다. 학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걱정하며 모여들었다. 글렌은 시스틴에게 자신이 정말로 그녀의 스승이 되기를 원하는지 물었고 그녀는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했다. 그 대답을 받고 글렌은 그녀를 아카데미로 데려갔다. 다음날 아카데미에서 글렌은 시스틴, 루미아, 그리고 렐의 놀라운 검사를 받았다. 그들은 모두 그에게서 배우고 싶어 했고 수업을 시작하라고 부르았다. 글렌은 그들의 열정에 감동했다. 한편 그들의 학교장 셀리카는 글렌에게 몇 일간 수중미로를 탐험하러 간다고 말했다. 이는 글렌이 혼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그는 걱정하지 않았고 셀리카는 글렌의 가르침에 대한 헌신을 보고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신나는 마음으로 글렌은 수업을 시작했다. 학생들은 배우고 싶어 했고 글렌은 특별한 감정과 기쁨으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미래는 밝아 보이고 글렌은 재능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 수업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